요즘 아무 의욕이 없고 괜히 피곤하다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긴 기분 문제가 아니라 치매보다 더 위험한 병일 수 있습니다. 바로 노인 우울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2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치매와 우울증을 함께 고민해온 신경과 의사, 시니어 건강을 책임지는 장수닥터 김진수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72세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엔 나이 들어 기운이 없다고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심각한 우울증이었고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치료를 받아 지금은 다시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노인 우울증의 초기 신호 7가지와 극복 방법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치매가 가장 무서운 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치매도 분명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해오면서 느낀 건 우울증이 치매보다 더 빠르고 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진행 속도의 차이입니다. 치매는 대체로 5년, 10년에 걸쳐 서서히 기억이 떨어지고 조금씩 일상생활 능력이 무너집니다. 가족들이 눈치채기까지도 시간이 걸리죠. 반면 우울증은 어떻습니까? 며칠, 길어야 몇 주만 해도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지내시던 분이 내일은 갑자기 살고 싶지 않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2세 여성 환자분도 처음 오셨을 때는 단순한 불면증 정도였는데 한 달도 안 되어 극심한 무기력감과 자살 충동까지 호소하셨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게 우울증입니다. 둘째, 한국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부끄럽게도 1위입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 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노인 우울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치매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병이 바로 우울증인 겁니다. 셋째,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만 아픈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기분 문제 아니냐, 마음먹기에 달린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불균형이 생겨서 나타나는 엄연한 의학적 질환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심장병,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훨씬 더 악화됩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분들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에도 더 쉽게 노출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기억력도 좋고 생활도 독립적으로 하던 어르신이었는데 우울증이 오면서 식사를 거르고 몸무게가 급격히 줄고 결국 전신 건강이 무너져 몇 달 만에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울증은 단순한 우울한 기분이 아닙니다. 마음을 넘어 몸을 병들게 하고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치매보다도 더 빠르고 더 치명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최근 들어서 자주 눈물이 난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괴롭다, 예전에는 즐겁던 취미가 전혀 즐겁지 않다, 이런 변화가 있으시다면 결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건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인 우울증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저 마음이 울적하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생활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아두면 내 자신이나 가족의 변화를 빠르게 눈치챌 수 있고 조기 치료와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났던 환자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노인 우울증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7가지 주요 신호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 1. 아무 의욕이 없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기가 싫고 예전에 즐겁게 보던 드라마도 재미가 없고 취미도 귀찮게만 느껴진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우울증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68세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는 귀찮다며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지만 사실은 우울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욕이 없어진다는 건 단순히 게으름이 아닙니다.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기분과 동기를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들면서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럴 땐 억지로라도 작은 활동을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손가락 운동은 뇌 자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손가락 스트레칭 밴드나 그립볼 같은 도구만 있어도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성취감이 생기고 잃어버린 의욕을 되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에 어르신들이 쉽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 두었습니다. 작은 시작이 우울증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신호 2. 잠이 잘 안 오거나 너무 많이 잔다. 새벽에 자꾸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을 때도 우울증 신호일 수 있습니다. 72세 박순자 할머니는 예전엔 새벽 기도도 꼬박꼬박 나가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밤에 두세 번씩 깨서 다시 잠이 안 온다며 하루 종일 피곤해하고 무기력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불면증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울증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울증은 뇌의 수면 리듬까지 망가뜨립니다. 잠이 무너지면 몸이 회복되지 못하고 더 무기력해지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럴 땐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 늦게 카페인을 피하고 TV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며 잠들기 전에 10분만 가벼운 산책이나 복식 호흡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수면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신호 3.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많은 분들이 치매가 아닌가 걱정하십니다. 실제로는 우울증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5세 이정자 어르신은 최근 며느리 이름이 자꾸 생각나지 않아 혹시 치매가 아닌가 하고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였습니다. 치료를 시작하자 기억력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우울증은 뇌의 집중 회로를 약하게 만들어 정보를 기억으로 옮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없다기보다는 집중하지 못해 놓친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럴 땐 두뇌 자극 활동이 필요합니다. 수도쿠, 낱말 퍼즐 같은 교재가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에 어르신들이 쉽게 풀 수 있는 퍼즐책을 소개해 두었습니다. 한 장씩 풀다 보면 아직 내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신호 4. 밥맛이 없고 건강관리가 소홀해진다. 평소에 꼼꼼하게 건강을 챙기시던 분이 밥을 거르거나 씻는 것도 귀찮아지고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 한다면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우울증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70세 장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늘 아침밥을 정성스레 챙겨 드시고 산책 나가실 때는 옷차림도 단정하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귀찮다며 밥을 거르고 세수도 하지 않으시고 외출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은 처음에 나이 드니 기운이 없어서 그러시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심해져 결국 아들이 모시고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 원인은 바로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활동을 유지하는 동기 신호가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밥맛이 사라지고 몸을 가꾸던 마음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럴 땐 혼자 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이 곁에서 함께 식사를 차려 드리거나 아버지, 오늘은 같이 동네 한 바퀴 걸으실까요? 하고 작은 활동부터 도와야 합니다. 큰 변화를 바라기보다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 세수할 때 곁에 있어 주는 것, 이런 작은 동행이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몸을 돌보는 마음이 사라진 건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야말로 가족의 관심과 작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신호 5. 성격이 달라지고 짜증이 늘어난다. 예전엔 인자하시던 분이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평소보다 예민해졌다면 이것도 우울증 신호입니다. 74세 윤경자 할머니는 원래 손주들에게 늘 웃음을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가족에게 화를 자주 내시는 모습이 잦아졌습니다. 검진 결과 우울증으로 인한 성격 변화였습니다. 이럴 땐 마음을 진정시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감사 일기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줄씩 오늘 고마웠던 일을 적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정이 안정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에 어르신들이 쓰기 좋은 간단한 노트를 소개해 두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줄씩 적어 보시면 좋습니다. 신호 6. 삶의 의욕을 잃었다.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혹시 살고 싶지 않다.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십니까?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심각한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78세 김현수 어르신은 최근 들어 내가 살아 뭐하나 하루가 너무 허무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사실은 우울증이 깊어져서 마음의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혼자 감당하시면 안 됩니다. 꼭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솔직하게 나 요즘 힘들다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자살 예방상담 전화 1393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누군가와 연결되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신호 7. 사람 만나기를 꺼린다. 경로당이나 교회, 동호회에 잘 나가시던 분이 갑자기 발길을 끊고 집에만 계신다면 이것 역시 우울증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76세 오승철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매일 아침 친구들과 장기를 두고 차 한 잔 나누며 웃는 시간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가기도 귀찮다. 괜히 만나면 피곤하다 하시며 모임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친구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집 밖에 나오지 않으시자 걱정이 커졌습니다. 마침내 찾아가 보니 이미 우울증이 깊어져 혼자만 있으려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피하면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울증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만남을 끊는 순간 마음의 건강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만남이 아닙니다. 짧은 만남 하루 5분의 전화, 그저 이웃과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한마디를 나누는 것, 이 작은 연결이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우울증을 이겨내는 첫걸음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짧은 인사라도 건네보시길 권합니다. 그 한마디가 외로움의 벽을 깨뜨리고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울증의 신호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극복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극복법 1. 아침 햇볕 쬐고 산책하기. 우울증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시작은 바로 아침 햇볕입니다.
햇볕을 받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줄여주며 동시에 밤에는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즉, 아침에 햇볕을 쬐는 것 하나만으로도 낮에는 활력이 생기고 밤에는 숙면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70세 이춘자 할머니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밖에 나가기도 싫고 힘들다며 방 안에만 계셨는데 제가 아침마다 집 앞 골목이라도 10분만 걸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어 하셨지만 2주가 지나자 표정이 훨씬 밝아지고 밤에도 전보다 깊이 주무셨습니다. 나중에는 본인이 먼저 아침 산책을 못하면 허전하다고 말씀하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걷기가 힘드신 분들은 억지로 밖에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창문을 열고 햇볕을 5분만 쬐어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우울증 극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극복법 2. 손과 두뇌를 쓰는 활동. 우울증은 뇌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생각을 멈추게 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결국 삶의 의욕까지 빼앗습니다. 그래서 손과 머리를 함께 쓰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뇌세포를 깨우고 활력을 되찾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74세 최영호 어르신은 내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며 늘 우울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매일 20분씩 글씨를 써보시고 작은 블록 맞추기를 해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놀랍게도 집중력이 되살아나고 활력이 눈에 보이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뜨개질, 악기 배우기,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퍼즐 게임을 하는 것도 모두 좋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뇌를 쓰고 손을 움직이는 과정 자체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우울한 기분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극복법 3. 하루 5분 대화하기. 우울증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깊어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더 무너지고 결국은 나는 혼자다라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77세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자녀와 멀리 떨어져 혼자 사시면서 늘 적막한 집에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으니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자녀분과 매일 5분만 통화하기로 약속한 뒤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큰 힘을 얻으셨고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되찾으셨습니다. 대화는 약입니다. 꼭 거창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먹은 음식, 날씨, 작은 일상 얘기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목소리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입니다. 이 5분의 대화가 우울증의 깊은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극복법 4. 전문 치료 받기. 많은 어르신들이 우울증을 성격 문제나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엄연히 뇌의 화학적 불균형으로 생기는 의학적 질환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잘 되는 병입니다. 상담과 약물 치료만으로도 환자의 70에서 80%가 호전됩니다. 80세 정혜남 어르신은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라며 몇 년 동안 병원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실로 오셨는데 치료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괜히 늦게 와서 고생만 했다. 더 일찍 치료받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은 숨기고 참는 병이 아니라 빨리 치료해야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 그것이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극복법 5. 감사 습관 만들기. 마음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뇌를 긍정적으로 다시 훈련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73세 오미자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늘 삶이 무의미하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매일 오늘 감사한 일을 한 줄만 적어보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다고 하셨지만 곧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햇볕을 본 게 감사하다. 손주 전화를 받은 게 고맙다. 따뜻한 국 한 그릇 먹은 게 행복하다. 이 작은 기록들이 쌓이자 몇 달 후 할머니는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울증을 이겨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혼자 쓰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오늘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나눠보세요. 말로 하는 것만으로도 정서가 안정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값싸고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여러분, 노인 우울증은 종종 치매와 혼동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에서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치매가 온 건 아닐까? 하고 두려움에 빠지십니다. 하지만 차이는 분명합니다. 치매는 기억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밥을 먹은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족이 아무리 설명해도 나는 밥을 먹은 적이 없다고 단정하십니다. 반면 우울증은 다릅니다. 밥을 먹은 건 아는데 무엇을 먹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난다. 약속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정확한 시간이 떠오르지 않는다와 같이 집중력과 주의력이 떨어져서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즉,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망가진 게 아니라 집중이 되지 않아서 잘 떠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치매가 아닐까 불안해하신다면 실제로는 치료 가능한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계셔야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혼자 버티면 더 깊어지고 결국 병이 악화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제가 만났던 75세 김정희 할머니 사례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살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심한 우울증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따님이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 엄마, 오늘 감사한 일 하나만 말해보세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없다고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햇볕이 따뜻해서 좋았다. 오늘 국이 맛있었다처럼 작은 대답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짧은 대화 하나가 마음을 지탱해 주었고 결국 우울증에서 서서히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혼자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꼭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가족분들, 친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주변 어르신에게 하루 5분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꼭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다른 어르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 우울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만 아픈 병이 아니라 혈관 건강과 두뇌 건강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드린 영상 중에서 치매 막는 생활 습관과 60대 혈압 낮추는 기적의 5분 루틴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꼭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두 영상도 꼭 함께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심장 건강이 궁금하시다면 심장마비 7초 생존법 영상도 꼭 확인해 보십시오. 위급한 순간에 단 몇 초의 지식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지식에서 시작되고 작은 실천에서 지켜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부모님과 친구, 이웃분들에게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치매만큼이나 무섭고 때로는 그보다 더 위험한 병이 바로 노인 우울증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침 햇볕 쬐기, 손과 두뇌를 쓰는 활동, 하루 5분 대화, 전문 치료,
그리고 감사 습관. 이 5가지 생활 습관만 꾸준히 지켜도 우울증은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습관이 사람을 바꾸고 습관이 병을 이긴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지 마십시오. 치매도 우울증도 결국 습관과 가족의 사랑으로 막아낼 수 있는 병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어둡고 외로운 길이 아니라 밝고 건강한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곁에서 건강을 이야기하는 장수닥터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